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몸이 사실은 이 광활한 우주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작은 우주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상 이야기, 바로 이 엄청난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숨겨진 우주의 설계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우리가 건강하고 또 어떤 성격을 갖는 게 단순히 유전자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때의 우주적인 질서나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같은 게 우리 몸에 도장처럼 꽝 찍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상의학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상의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행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겁니다.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보통 오행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불, 물, 나무, 쇠, 흙, 이런 신비한 원소들, 그쵸? 근데 말이죠, 사상의학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원래 이 오행이라는 개념이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오행은 그냥 물질 5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동서남북 같은 공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은 시간, 이걸 나타내는 일종의 좌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약속한 언어,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목은 해가 뜨는 동쪽, 그리고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화는 해가 가장 높은 남쪽, 시간은 한낮이고요.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 오행이란 시스템으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 한마디로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를 파악했던 거예요. 진짜 체계적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시공간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면 이제 드디어 사상의학의 창시자, 동무 이세마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주의 추상적인 원리가 어떻게 우리 몸이라는 이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작동하는지, 이걸 기가 막히게 연결해냈다는 겁니다. 이재마 선생의 핵심 이론은 딱 이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우주에는 인의 예지라는 4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 둘째, 이 가치들이 우리 몸속의 폐, 비장, 간, 신장, 이 내장기를 통해서 수신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각자만의 고유한 몸과 기질, 즉 설계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철학이 보이는 우리 몸으로 완성된다니. 정말 대담하고 스케일이 큰 생각이죠? 여기서 심장의 역할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제만은 심장을 밤하늘의 북극성에 비유했어요.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폐, 비, 간, 신, 이 내장기도 심장을 중심으로 돌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몸 전체를 진짜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본 거예요. 이 비유 하나에 그의 관점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거창한 우주의 원리가 그래서 실제 우리 몸에는 대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구체적인 4가지 인간 설계도, 바로 그 유명한 사상 체질을 보면서 시공간이 우리 몸을 어떻게 빚어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마다 왜 체질이 다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상의학은 그 원인을 바로 각자가 가진 시공간의 편차에서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쪽과 새벽의 기운, 그러니까 목 기운을 좀 더 많이 받고 태어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남쪽과 한낮에 화 기운을 더 많이 받는 시기인 거죠. 바로 이 미세한 사이, 이 불균형이 특정 장기를 더 강하게 만들면서 서로 다른 체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몸에 아주 재밌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은 태양이는 머리 쪽이 발달하고, 반대로 땅의 기운을 많이 받은 소음이는 엉덩이 쪽이 발달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태음이는 허리, 소양이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요. 야, 그 추상적인 시공간의 원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몸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사상의학이 그냥 당신은 태음인입니다 하고 체질만 딱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체질이 내 삶의 목적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걸 파고드는 거죠. 바로 성명론이라는 아주 깊이 있는 개념을 통해서요.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성명론의 핵심은 성과 명, 이 두 글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요. 성은 뭐냐면 하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내려준 보편적인 본성, 아까 말했던 인의 예지 같은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명은 뭐냐? 각자의 체질에 맞춰서 그 보편적인 본성을 실현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미션 같은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모두 똑같은 밀가루를 받았지만 그걸로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국수를 만드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다르다는 거죠. 원전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딱 정리해 줍니다. 성은 우주적인 거고 명은 개인적인 거예요. 정말 멋진 말이죠. 우리 모두는 성이라는 우주적인 본성을 공유하지만 명이라는 나만의 사명, 즉 그걸 실현하는 방식은 전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사상학이 말하는 성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상, 즉 사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말했던 오행, 오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왜 어디서는 사라고 하고 어디서는 오라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사상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풀립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주의 근본을 넷으로 본 게 동양에만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인도나 그리스 철학에서도 세상을 이루는 기본 원소는 지, 수, 화, 풍, 즉 흙, 물, 불, 공기 딱 4가지였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주의 기본값은 5가 아니라 4였던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자꾸 5, 5을 말하는 걸까요? 이 우주적인 원리인 4의 변화를 준 변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바로 지구의 중력입니다. 이 간단한 방정식을 보면 모든 게 이해됩니다. 자, 보세요. 우주의 본질은 사상, 즉 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중력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 중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5번째 요소, 토, 즉 흙인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1은 5, 사상의 지구 중력이 더해진 게 바로 오행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행은 사상의 지구 버전이었던 셈이... 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부 정리됩니다. 지구의 중력을 빼면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오행을 말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일 뿐 그 근본, 그 본질은 사상이라는 거죠. 와, 우리의 시야를 지구에서 우주 전체로 확장시켜주는 정말 엄청난 통찰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우주에서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시공간이라는 지도를 거쳐서 결국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삶의 목적에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의 몸은 그냥 살과 뼈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우주적인 여정을 담아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명이 담긴 소중한 지도인 겁니다. 네, 여러분의 몸은 바로 우주의 지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지도에는 여러분의 기질과 재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까지 모두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 몸 안에 새겨진 이 우주의 설계도는 과연 나에게 어떤 사명을 속삭이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